경마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시고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4월 25일 토요일 경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경마 놀자 토요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방송입니다. 객관적일 수 없고요. 오로지 제 생각과 제 분석과 제 취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말에 경마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로 만드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를 평가는 방송을 보시면 저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저는 한대건이고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이 어플들 뭐 클릭하면 1원 주고 뭐 만보 걸으면은 뭐 2,000원 주고 뭐 1,000원 주고 뭐 100원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보 걷기를 해서 이 알콩달콩 몇백 원씩 모으니까 한 달에 한 만 원이라고 했나 8,000원이라고 했나 그 정도 되더라. 그런데 한 달 동안 걸었더니 운동화가 작살이 났더라. 그 운동화가 25만원짜리인데 건강은 지키셨겠죠. 경마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경마장에 오실 때 그냥 예상지 하나 사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뭐 그렇게 해야죠. 뭐 우선은 내일입니다. 경마는 어디까지나 즐기는 거고요. 레저고요. 뭐 직업으로 안 하실 거라면 저처럼 그냥 주말에 한번 이렇게 오셔서 재밌게 즐기시고 돈 따면 좋고 잃어도 부담 없는 금액으로 충분히 즐기시면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이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보기를 걷는 것보다 차라리 헬스장에 가서 헬스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돈을 들이더라도 운동화 25만원짜리 버리는 짓은 아니라는 거죠. 이 방송이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뭐 돈으로 뭔가를 해서 낭비하지 마시고 이 방송 보시고 괜찮다. 내용도 괜찮고 제 경마 좀 하네. 경마 좀 치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태하지 않습니다. 대충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방송 참 많던데 쥐뿔도 모르면서 저도 뭐 쥐뿔도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한 것만 방송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방송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경주는요 3689 369 69 자세 좋아하는데 자 다바가 메인입니다. 쌀뜨기 협력이고요. 이렇게 오늘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방송에서 녹화하지 않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런 댓글이 있던데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말이 길어지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 내용 알면 참 재밌는데 요 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전개하기 좋은지를 알면 훨씬 더 재밌게 보는데 그런 의미로 방송이 길어지는데 그거 싫어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게 돼 안 돼 항상 그렇죠. 모든 게 제가 열심히 설명하면 뭐합니까? 야 그래서 그게 돼? 이번에 되는 거야? 대가리야?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장기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마가 제가 이번 주에 뭐 추천하는 마필이 뭐 추천했는데 안 됐어. 만약에 뭐 제가 뭐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고 좋다고 하는데 뭐 보니까 별거 없네. 그 말 한 3주나 4주 길면 5주 6주면 나옵니다. 복수해야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다고 했는데 못 들어왔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라고 제 방송이 좀 길어지시는 건데
단순히 지금 당장의 성적만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그 니즈에 맞춰서. 저도 힘들어요. 네. 이건 뭐 돈 받고 찍는 것도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라고 하냐면, 그래야지만 이 알고리즘, 유튜브에 이렇게 화면에 띄워집니다. 아니면, 안 띄워져요.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야지만 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고, 어떤 방송을 보시던 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 방송이 한 번 더 노출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장 간단하게, 짧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길어질 겁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자, 일경주입니다. 안 하는 게 좋죠. 이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두 마피를 보면 이게 인기마입니다. 6번과 8번. 이 두 마필이 어떤 마필들이죠? 첫 데뷔전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워낙에 주행검사에서 놀라워. 혈통도 어마어마해. 이거밖에 없어. 그 설명을 좀 이렇게 해드리면서, 야, 이건 진짜 혈통적으로 보나, 뭐 주행검사 모습으로 보나, 이번엔 그냥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닙니다. 그냥 뛰었는데, 이 편성 자체가 별게 없으니까, 뛰어난 말이 없으니까, 6번과 8번이 주행검사에서 보여준 걸음이 그나마 낫더라 해서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얘들은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조개 때는 괜찮아요. 근데 굉장한 능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게 이번 경주는 너무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두 마필 다 괜찮기는 했어요. 6번과 내길의 원더풀 같은 경우에는 기록만 봐도 1분 2초 9인데 마필이 약간 들려 나왔죠. 선두권 가담을 하고 중위권에서 코너 돌아서 외곽을 빼니까 채찍되는데 탄력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력이 없는데 뭐 하유근에서는 이 정도면 통하겠다. 뭐 그 정도? 8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발주가 안 되죠, 지금. 계속 늦발하고 있죠, 주행검사에서. 이건 뭐 또 데뷔전 때 지금 발주 연습을 했거든요. 발주 연습 때는 잘 나옵니다. 근데 뭐 실전은 또 틀리니까 또 늦발해버리면 저 바닥에서 또 추입해야 되는데 저 바닥에 누워있다가 못 올라오면 속만 상하죠. 그렇다고 뭐 배당이 뭐 20배, 30배 됩니까? 아니죠. 이거 기껏해야 4배, 5배인데 많이 나오면 이거 먹자고 들어갔다가 개피 볼 수 있다. 어쨌든 두 마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6번마 내길의 원더풀과 8번마 스페핑스톤의 경주로 끝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거 뭐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 얘들이 대단해서? 아니요. 다른 마필들이 별거 없어서. 혈통적으로 보면은 6번만 내길의 원더풀이 카우보이 칼이고, 얘는 그나마 좀 순발력도 있고 혈통이 괜찮아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죠. 혈통적으로도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그냥 주행검사에서 날라왔다? 취입했다? 발주 안 되잖아요. 어쨌든 6번과 8번이 조금은 더 배당판을 좌지우지하고 이걸로 끝난 것처럼 막 사람들이 현혹시키겠지만, 이거 찝찝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뭐 대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쥐어짜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마피들이 1번, 2번, 5번. 이러한 마피들이 쥐어짠 대안입니다. 이 마피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얘도 신마고 얘도 신마예요. 얘는 주행검사에서 순발력을 보였고, 순발력? 약간 스피드라고 할게요. 순발력은 아니고. 게이트 또 안쪽이잖아요. 정우주 기수. 우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인코스에서 죽자사자 미는 거죠. 그리고 또 의외로 끝걸음 발휘가 정우주 기수는 잘합니다. 그래서 말이 별거 없으니까 게이트 안쪽에서 드립다 밀어갖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아예 뭐 얘가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계속 안쪽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마피들은 좋은 마필이 없더라고.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요. 이번마 스터닝 스킷은 원래는 7월 달에 주행검사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8월 달 데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문세영 기수가 이제 타려고 했죠. 좋은 말은 문세영이 다 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골편골절이 나오면서 데뷔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는 3월 26일 날 한참 쉬었다가 제주행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또 마이야 기수가 가장 잘하는 거는 선행이죠. 그렇다면 안쪽에서 빌어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워낙에 뭐 안 빠릅니다. 아니, 빠른 마필이 없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또 저것도 괜찮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복병이죠. 가장 재밌는 마필은 얘가 아닐까? 쾌걸춘향. 예. 말은 쾌걸춘향처럼 뛰지는 않습니다. 예. 아주 쾌걸스럽지는 않죠. 쾌걸스럽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모르겠지만 막 씹으리는 겁니다. 데뷔전 때 죄송합니다. 데뷔전 때 너무 살에 걸렸어. 데뷔전 때 마이너스 23kg. 예, 체중 한번 보시고요. 체중이 빠졌는데 발주가 많이 틀어졌죠. 근데 의외로 끝걸음이 있더라고. 예, 바닥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이 의외로 올라오더라. 1분 17초를 뛰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6초 정도까지는 한번 뛰어봤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가 이번 경주로 공략을 한다면 뭐 6번, 8번이 될 수 있겠지만 6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마필들도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라는 게 제 결정입니다. 네, 또 길어졌죠? 네. 제가 하는 게 그렇죠. 뭐. 네. 저는 초스피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마 세라드 이경주고요. 네, 1400m. 그리고 얘가 대길인가요? 화랑산 전기와 우양산 스타 철릉기원. 얘는 좀 덜 팔릴 거예요 아마. 순서대로 팔리는 순서대로 보면 689입니다. 얘는 인정. 왜 인정이냐? 이거 발주 안 됩니다. 뭐래도 그렇게 썩 잘 맞지 못해요. 네, 끝걸음만 좋아요. 데뷔전 때 모습 보면 상당한 여유를 보였죠. 상당한 탄력. 경주거리가 1400이잖아요. 데뷔전 1200이었었고 뭐 발주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1번부터 9번까지 1400을 소화할 수 있는 지구력이 있는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네, 다 걸어갈 겁니다. 결승선 전만 200m부터 나는 이미 죽었어. 난 이미 포기할래. 그럴 때 날라올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다는 거죠. 데뷔전 모습이라고 한다면 끝걸음이 검증됐고 한별이가 잘 사주겠죠. 한별이 참 착한데 만나보면 그렇게 착한 애가 없습니다. 화도 낼 줄 모르고 자네가. 어쨌든 그래서 9번은 인정하고 싶은데 하나의 약점은 그거죠. 늦발동. 추임마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와야 오는 겁니다. 타이밍 못 잡고 저기 뭐 날라오는데 날라오는데 됐지 되긴 개뿔이나 됩니까? 못 잡죠.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에 그 차돌이나 이런 명마들이 뛰었을 때 경마 제가 했을 때는 그런 추임마들을 믿었습니다. 워낙에 추임력이 좋으니까 야 저 정도 포지션이면 저건 잡았어 무조건 잡았어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교사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기수들도 추임마 타갖고 재미 볼 수 있는 말이 별거 없다. 선행 선협 아니면 요즘 경마는 답 안 나온다. 그만큼 경주마들의 자원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추임마가 버틸 수 있는 경주가 많이 없죠. 어쨌든 9번은 그렇고요. 얘도 추임마예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이거 3월 1일 날 1400m 2차 할 때 잡았었죠. 배당도 22배 짭짤했습니다. 대가리에 붙여갖고 40몇 배 나왔으니까 굉장히 짭짤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선두권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경주에 추입할 수 있는 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설명이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죠. 지구력이 없으니까 추입하겠지. 다만 바뀐 부분이 있죠. 중량이 바뀌었습니다. 57 달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조성환 기수, 감량 기술을 기용하면서 감량의 이점을 살렸는데 답답한 거지. 조교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제로 불러다가 해결 좀 해봐 라고 태웠는데 글쎄요. 무거워지면 그만큼 힘을 쓰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요렇게가 초저배당입니다. 추임마. 근데 이건 약간 인정도 돼요. 왜냐하면 1400이니까 선두권 다 걸어가면 어느 정도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1200 같은 경우에는 선행 갖는 마블이 그냥 좀 더 유리할 것이고 이해가 되지만 막권 살려고 하면 손 떨리는 거죠. 야, 씨. 이거 사고 딴 거 방어하면 돈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안 들어오면 나 완전 오링 되는데 뭐 그러면서 맞건 하는 거죠. 예.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얘는 또 어때요? 우리 최용건 조교사님 이번 주에 한참을 이것저것 물어봤었는데 참 유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최용건 조교사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진실되고 괜찮은 조교사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청룡기호는 근데 괜찮지 않죠. 결정력이 없습니다. 말이 보면 예전에 이마필이 순발력을 살려서 선두권을 가담을 해서 뛰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조금 뭔가 버틸 것 같았던. 근데 밋밋하죠. 매번 그러면서 깨집니다. 3차 한계 최고선인데. 그러니까 그러더니 한 3월달 경주에 들어서부터는 계속 늑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올라와요. 추입이 돼요. 근데 그 추입이 좋지가 않아. 그냥 올라오는구나. 저 편성 맞으면 한 번은 오겠다.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번에 또 편성이 약하니까 이렇게 팔리는 거죠. 말은 비슷합니다. 뭐 변화된 것도 없고, 또 이거 미친 척하고 또 2번만 세라드가 선행 가는데 2번이 나가면 옆에 갖다 붙여놓고 타면 둘 다 병신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6번, 8번, 9번은 도전력은 있지만 그런 능력이고, 그래서 이번 세라드가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이거 선행이잖아요. 거의 단독 선행입니다. 못 올라오면 끝이니까. 세라드는 지구력이 없습니다. 결정력도 없고. 근데 눈에 보이는 필요 없고. 얘도 약간 복병인데 감량 태우고, 저기서 일부러 감량 태운 건데 약간 복병입니다. 얘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모래죠. 모래를 너무 싫어합니다. 모래만 처음 맞으면 이게 정신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래 안 맞으려고 자꾸 선행 간 거잖아요. 근데 선행 가도 또 이제 결정력이 없으니까. 성환이가 감량 타고 어떻게든 최대한 모래를 좀 피해 타야 될 것 같아요. 2번, 4번 이 두 마필은 복병감이고요. 9번은 웬만하면 오겠죠. 인기권인데. 근데 나머지 얘들은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을까? 도전력은 있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서울경마 상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서울경마 상경주가 되겠고요. 이 경주는 제가 가장 가장은 아니구나. 관심을 가지는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블랙마마가 인기 1인가요? 아마 안 그럴 텐데. 아마 얘가 인기 1위가 될 확률이 높죠. 1번, 7번. 딱히 믿으면 안 갑니다. 얘는 그렇게 지구력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실전 경험하고 편성 때문에 팔리는 거고, 얘는 결정력이 없는데 안쪽이라서 팔리는 거고. 근데 두 마필 다 검증된 건 없다. 한 마리를 노리고 있는데 얘가 좀 많이 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마필을 얘들 둘이 인기 1, 2를 다투고 있지만 저는 충마를 그 마필을 노리고 한번 노림수로 조건이 딱 걸린 것 같아요. 그 마필을 한번 노리고 서울매간 상경주는 1번, 7번 1번 맞고는 불안하다. 과연 제가 어떤 마필을 충마로 노리는지는 현장 예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경마 사경주입니다. 경주로 1700이고요. 11마리 앞이들이 출전을 했는데 불안하죠. 일단은 3번과 4번이 최저배당. 3번마 스카일러 태아는 지난번 경주 때 제가 한번 느려봤었는데 아쉽게 늦발동에 걸리면서 3차 했습니다. 초반 잘 못 붙죠. 초반이 느리니까. 근데 제가를 뺐어요. 반가지 제가를 뺐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 마이너스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를 추가했을 때 좀 더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빼면 빼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이게 안 맞더라. 얘한테 껴보니까 이거 7개월 동안 꼈거든요. 근데 7개월 동안 그거를 껴보고 안 맞다고 빼는 걸 왜 빼는 걸까? 뭐 한 번 껴서 뭐 한 두 번 띄웠는데 안 맞으면 뺄 수 있지만 7개월 동안이면 적응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를 뺀 게 뭔가 찝찝하다. 근데 올라오는 끝걸음은 있고. 사마 고주일척이 압도적으로 팔리죠. 이렇게 팔릴 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마필이 없으니까 이게 대단한 것처럼 팔리는데, 지난번 끝걸음은 나쁘지 않았었죠. 3월 14일날 2창을 할 때 모습을 보면, 이 선입권에서 안쪽에서 빠른 마필이 없으니까 선입권에 딱 붙여서 뛰니까 의외로 끝걸음이 나왔어요. 그때 말이 뭐가 있었습니까? 파워풀 임팩트, 스라이트, 여명의 순간. 현군에서 개바닥을 기고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였던 똥편성에서 안쪽 붙여갖고 뛰어갖고 나온 건데, 뭐 발주가 빠른 것도 아니고 뭐 선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중간에 낑겨갖고 모래 맞으면 지난번과 같은 전개가 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뭐 말이 없으니까 소용은 있지만, 이렇게 뭐 인기 압도할 정도의 인기일이 대단한 마필은 아니지 않나?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막권이 상당히 불안하다. 제가 이걸 한번 눌러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잡히네요. 이러면 정말 영향가 없는 겁니다. 배당도 없는데 믿음도 안 가. 그냥 복병이에요, 말 그대로. 벌기하려더니 보여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항상 이 마필의 작전은 뻔하죠. 선입권에 붙여서 좀 더 뛰는 게 낫다. 이전까지는 추입을 했었어요. 근데 약간 붙여서 뛰는 게 더 나은데 계속 붙여서 못 뛰고 있죠. 근데 이번에 편성이 너무 느리잖아요. 뭐 기습적으로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2번 게이트 2점이기 때문에 좀 이거 복병인가? 바닥에 나오겠는데? 이렇게 잡혔어.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배당도 없는데 믿음도 안 가. 근데 어쨌든 전개는 유리하니까 무시 못해요. 블랙선은 외곽이잖아요. 이건 지난번에 진익에서 온 건데 여력이 하나도 없었죠. 여력도 없고. 근데 또 진익이면 뭐 그만큼 뛸 수 있겠고. 배당이 나온다면은 10번 누리호또. 이거 한 번은 사고 칠 것 같은데. 이게 다리가 안 좋아서 지금 꼴찌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 다리가 좀 괜찮았을 때 보여준 그 폭발적인 추임력이 의외로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 조개 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전에서 그 지랄이네요. 답답합니다. 찝찝하죠. 뭔가.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인기만 크게 믿으면 안 갑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장에서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2번. 이거 다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또 이 놓고 하라는 줄 알잖아. 10번. 이 두 마필을 좀 더 복병으로 재밌게 보는 경주이고, 인기 많은 3번, 4번인데, 야, 4번 이거 검증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아예 복병만을 놓고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경마 5후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5후 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이고요. 이렇게 압도적일 이유는 없는데, 사실. 타이거 볼페. 이름은 참 멋있지 않나? 예전에 무슨 만화 영화 중에 타이거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울트라 타이거였나? 타이거 볼페. 편성을 만난 건 맞죠? 11번. 편성? 말이 없습니다. 상대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압도적으로 87점을 받았는데, 87명 선택을 받았다는 건가, 이게? 뭔가 믿으면 안 가죠. 모래 피해 타면 좀 나아요. 2월 7일날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 쳐맞고 늦발동 걸렸고, 3월 14일날은 외곽에서 밀어서 시종 외곽 전개하더니, 뭐지? 말이 안 나갔죠. 이번에도 외곽을 쳐 돌아야 되는데, 2번이 좀 더 빠르고, 7번, 뭐 10번 이런 나피들이 빠른데, 뭐 잘 타겠죠. 뭐 굳이 설명할 게 없어. 왜냐하면, 타이거 불패라는 마필이 솔직히 이게 뭐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이게 제갈바지도 안 좋고 결정력도 없는데, 자꾸 이제 입상하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깨지지 말아야 될 지난번 경주와 직전 경주 때 깨졌잖아요, 이게. 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얘가. 근데 이번에 편성이 약하니까
뭐 안 보자니 또 내가 욕 처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딱히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는 왜 팔릴까요? 인천에서 팔리나? 추입하는 말인데, 감량도 없고, 뭐 좋은 조건이 아무것도 아닌데 팔리죠? 요즘 우인철도 거의 뭐 능력기술로 반신이 됐어요. 감량 떨어지는 순간에 좀 헤맬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감량 떨어지면 그래도 얘는 잘 탈 것 같았어요. 워낙에 이제 능구렁이처럼 타잖아요. 참고 타는 것도 잘하고. 근데 얘가 지난주 보니까 완전 정신이 맛이 갔대. 밀어야 때 못 밀고 계속 참고 있고, 그렇게 병신같이 타서는 안 될 텐데 답답합니다. 권중석이도 최근에 맛이 간 것 같고, 신인기술 시작 그래요. 서울비행이 또 인기 많잖아요. 이게 제일 불안합니다. 이건 이렇게 팔릴 만한 이유가 없죠, 사실. 서울비행이 지금까지 뛰어온 걸 봅시다. 편성 약해서 선행을 갔는데, 장기 휴양이 이제 이후에 첫 데뷔전이었었죠. 선행 갔는데 그대로 버텼어요. 근데 그때 당시 후반 기록이 15.9였죠. 저 왜 걸어가지? 그럼 2차 겠어요. 의심이 되더라고. 그리고 2월 7일날 인기 2기로 팔릴 때, 야, 저거 의심되는데? 선입고 따라가더라고. 근데 모래도 잘 맞고, 근데 끝에서 안 나가, 말이. 그 당시에 재계열에서 뭐라 그랬냐면, 작전은 선행마 뒤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전개하는 게 맞았다. 사코노 이후에 추입을 하는 건데, 계획대로 자신의 포지션을 잡지를 못했다. 그리고 체중이 당시에 7kg가 찌면서 정상이 아니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봅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1kg, 2kg,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남자 체중이 뭐 70에서 한 100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우리가 뭐 한 5kg, 한 7kg 찌는 거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밥 많이 처먹고 한 며칠 뒹굴뒹굴 하면 한 3, 4kg는 금방 찝니다. 그럼 이 경주마 한 400에서 500kg로 왔다 갔다 하는 경주마들한테 7kg는 똥 한번 싸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발걸음에 힘이 없고 부담스러웠다? 이건 핑계죠, 핑계.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 2착을 합니다. 당시에 체중을 보면 이날 7kg가 쪘잖아요. 이날 마이너스 2kg 빠졌습니다. 야, 2kg 빠졌다고 잘 뛴 거야? 그렇진 않죠. 이따 기록을 보면 결승선 전만 400m에 추입한 기록을 보면 14.8입니다. 제가 데뷔전 때 몇이라고 했어요? 15초 9라고 했잖아요. 첫 데뷔전에서. 걸어갔다고 했죠? 이날도 14.8이면 걸어간 겁니다. 선행 비스구름하게 타고. 그러니까 서울비행이라는 말이 그나마 선행을 가면 좀 어떻게 비벼서 버텨볼 텐데 선행 가나요? 이번 경기 선행 못 갑니다. 얘 때문에. 물론 또 양보하면 가겠죠. 뭐 7위 뭐 겁나게 밀면 또 갈 수도 있겠죠. 빠르니까. 근데 가면은 그만큼 힘을 쓰잖아요. 선행도 못 갈 여지도 있고. 그리고 또 후반에 걸어가는데 이렇게 잡혔어. 전혀 공부를 안 한 거죠. 저는 7번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서울 5경주에서 가장 불안한 인기마가 아닐까. 저는 7번을 추천해 드릴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11번 타이거 불펜은 그래도 편성이 약하니까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말들 중에서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배당입니다. 4번, 6번, 9번. 전 요 마필들이 조금 더 그냥 한번 터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0번만 예스엔젤이나 뭐 7번만 서울비행이나 1번만 컴플리트 파티가 배당판을 주도하겠지만 2번만 대원용마 같은 마필들이, 1번만 컴플리트 파티는 누추입하는 마필이고 의미도 없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2번만 대원용마는 선행가지만 지구력이 없죠. 7번만 서울비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0번만 예스엔젤이 그나마 선유권에 붙여갈 수 있는데
예, 결승선 전방에서 얘는 무조건 걸어가죠. 지구력이 없습니다. 그냥 경주를 포기하죠. 채찍대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히는 건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얘가 뭐 이렇게 잡혔는데. 근데 이 인기마들이 다 깨질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얘들 빼면 몇 마리 안 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추려보면 4번, 6번, 9번인데 호세는 주행을 똑바로 못하죠. 자꾸 바깥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있어서 이거는 한번 옥성형 만나갖고 한번 제대로 쳐맞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올라오고요. 관악사 체크인도 얘는 추임력은 있어요. 편성을 정말 잘 만났잖아요. 얘가 가장 큰 복병입니다. 이건 이번에 통할 것 같은데 편성 때문에 얘는 선입권을 가는 말입니다. 지금 선행마들이 지구력이 없는데 선입권을 가는데 문제는 얘는 아무 이유 없이 끌죠. 예,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경주만 보도 아시고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끌어서 취재를 들어가서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 말이 왜 그 지랄이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끄는 겁니다. 나는 뛰어야겠고 나를 왜 못 뛰게 하는 거야. 그 위에서 기수랑 계속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싸워도 이번에 워낙에 별게 없어서 버티면 대당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1번이 이렇게 강축은 아니다. 근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제 판단이고 아예 공격적으로 4번, 6번, 9번 중에서 6번을 놓고 막 세리 한번 배당을 노려볼까? 뭐 이런 고민도 드는 경주예요. 자, 이런 예상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네.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안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쌍욕을 날리시면 됩니다. 저 한대건이 저 XX 같은 새끼. 쥐뿔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한번 경주에서 한번 보세요. 쟤는 지구력이 없다 그러는데? 쟤는 뭐가 기댄다는데?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방송을 자꾸 훑어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추천경주. 관심경주. 요렇게 팔리잖아요? 3번 위대한. 전 이번 경주 얘를 제일 약하게 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버렸어. 인기 1인데 인기 1위. 그러면은 이번 서울 6경주는 무조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 인기 1위가 부러진다면은 배당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결정은 현장에서 좀 더 컨디션 보고 현장 예상에서 마무리 하겠는데 어쨌든 3번은 위대한 남성은 저렇게 센 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매번 과다채찍도 있고 조개 때는 좋은데 실전에서 덜 뛰는 마피기 때문에 어느 날은 뛰고 또 어느 날은 또 안 뛰고 뭐 편성은 잘 골랐죠. 근데 불안하다. 3번 인기 1위가 불안하다면 용서 없죠. 붙어봐야죠. 서울금화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금화 7경주고요. 손이 안 가는 경주긴 한데 3번만 에코스타 그리고 스위트송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팔리는 말이 뭐예요? 5번이죠. 에코스타는 그나마 좀 나아요. 이거 축막감이라고 보는데 이거 안말 경주잖아요. 편성 약해요. 선입권에 물고 가면서도 의외로 최근에 근성을 보이고 있고 6번과 스위트송은 왜 잘 뛰죠? 솔직히 뭐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 말이 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오셔서 말이 좋아진 것처럼 최근에. 근데 그런 건 있어. 매번 이마필이 전개를 좀 잘 풀고 정말 쥐어짜고 있죠. 여력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매번 쥐어짜면서 성적을 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근데 뭐 얘를 가지고 뭐 참았다가 나중에 항구를 하려고 이번에 참았다가 다음에 쓸 정도의 능력이 있나? 없죠. 좋아졌을 때 계속 쓰는 겁니다. 좋아졌을 때 계속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타겠죠. 그리고 또 얘가 인기만데 이거 뭐 추천하는 사람들 엄청 많겠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드 드래곤은 능력은 있다고 봐요.
얘가 첫 데뷔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선취입에 능한 모습에 근성과 강단, 탄력까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휴양하죠. 10월달 이후에 휴양을 합니다. 네, 그 전에 휴양을 했죠. 휴양을 하고 나서, 주행 검사 보기 나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조교사를 만났나, 기술을 만났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거 기본 능력이 있는 말인데, 휴양했다고, 휴양했어도 괜찮지 않냐. 제주행 검사 보니까 좋더라. 했더니,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모래를 반응이 예민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을 봤지? 네. 초반에 밀려서 모래 쳐맞고 개바닥에 누워있다가 추입이 되는 거야. 아, 저거 모래 이제 못 맞는구나.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3월 15일 경주를 봤어요. 이날 경주는 전혀 무리를 안 했는데 의도치 않게 선행을 갔죠. 그죠? 네, 의도치 않게 13.8이었으니까 초반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를 안 맞았죠. 모래 예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2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랬었고. 모래 안 맞으면 되겠네? 네, 여기서 모래 안 맞을 수 있나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얘가 빠르지도 않을 뿐더러 겁나게 빠른 말이 있죠. 7번, 9번. 얘들이 겁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얘들은 선행 아니면 죽으면 달랍니다. 오로지 선행이죠. 선행 못 가는 순간에 아웃입니다. 그럼 5번만 레드 드래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전개가 되고 모래를 쳐맞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모래 맞고 난 이거 맞기 싫은데 이건 아닌가 본데 이건 아닌가 본데 그리고 저 바닥에 가 있는 거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추임력도 있는 말이니까 뭘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겠죠. 네.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거 타이밍 못 잡으면 이거 팔리기만 하고 사람 여러 병신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불안하죠. 그래서 3번, 6번이 좀 더 유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3번은 정계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막감이라 보여지고 6번은 여력은 전혀 없고 그냥 최근에 나아진 건데 이번에도 가죽 벗기겠죠. 가죽 벗기겠죠. 제가 농담으로 가죽 벗긴다는 표현을 하는데 진짜 가죽 벗기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때린다. 열심히 애를 패 죽인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병은 있나? 얘가 조금 복병인데 얘하고 걸작시대는 강급됐잖아요. 이게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인데 지구력은 없죠. 근데 오랫동안 쉬었다 왔고 선행만 한번 나가보면 이거 한번 버티면 큰 배당인데 많이 안 잡혔잖아요. 그리고 얘는 좀 잡혔는데 이건 원래 추임마죠.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 발주가 의외로 괜찮아하고 기수가 바뀌었죠. 유승환 기수가 선입을 갑니다. 사실 얘도 뭐 선입마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전에는 추입할 때 좀 더 나았었죠. 그리고 약간 이 선행으로 안 되다가 추입으로 바꿨는데 선입가 갖고 진익이었고 버텼어요. 뭐 이번에 그렇게 타면은 뭐 안 될 것 없죠. 근데 외곽이라는 게 단점이고. 그래서 3번을 놓고 요런 나피들 6번, 7번, 10번 여기 뭐 5번이 있겠죠. 5번은 뭐 배당도 없는데 요런 나피들의 선전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타줬으면 좋겠습니다. 3번, 6번이 뭐 배당도 없는데 3번 놓고 하겠습니다. 자, 설경호 8경주는 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더바가 메인 승부고요. 더바가 메인. 히어로치타 그리고 원캐쳐 KM 빅뱅 이렇게 팔리는데 이거 다 불안하죠. 3월 히어로치타는 2월 14일날 4차 2월 28일날 우승을 했는데 2월 28일 경주는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우승에 좀 여력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KM 빅뱅과 경주를 했었고 KM 빅뱅이 선행을 갖고
얘가 선행을 갔죠. 얘가 그걸 잡아냈는데 추입으로.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히어로 치타가 한번 뜁니다. 3월 29일 날. 그리고 꼴찌를 하죠. 이게 왜 꼴찌를 하냐. 재결실에 불러갑니다. 재결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말은 보통 200m 전지전부터 탄력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금일 경주에서는 해당 지점에서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지면서 급격하게 서더라. 조교도 직접 했었는데 조교할 때는 특이한 점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질병을 보면 감기가 있습니다. 감기 한 이틀 정도 있는데 이 경주 이후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있죠. 호흡이 안 돼서. 근데 히어로 치타라는 마필이 2월 28일 날 탄력을 보일 때의 걸음이 사람들이 뇌리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말인 것처럼 팔리는데 이건 아직 검증해 봐야 됩니다. 히어로 치타가 그만큼 대단한지 안 한지는 전 두세 번 더 검증해 봐야 된다고 봐요. 강추라고 보진 않고요. KM 빅뱅도 상당히 불안하죠. 제가 KM 빅뱅과 히어로 치타 같이 뛰었는데 히어로 치타가 KM 빅뱅 선행 간 걸 잡아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KM 빅뱅이라는 마필이 12월 달에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따라가서는 택도 없습니다. 걸음이 안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월 28일 날 개당판에 이 편성이 약하니까 선행 갈 거야 라는 배당판에 바람이 불면서 말 그대로 선행 갔죠. 그리고 나서는 버틴 겁니다. 걸음은 나쁘지 않았지만 자, 그렇다면 KM 빅뱅의 두 번의 경주를 봤을 때 얘가 선행을 가면 그나마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공백기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럼 선행을 쉽게 가느냐 못 가느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KM 빅뱅이 이렇게 우승 후보까지 잡히는데 인기 1위죠. 이거 상당히 불안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기마들 말고 다른 말들, 이 배당마들을 가지고 설공화 8경주는 더 큰 승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공마, 말도 안 되냐, 이씨. 설마공 9경주는 한 대간의 끝장이고요. 추천경주.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악벽이잖아요. 끝걸음만 좋은 추임평인데, 기대고요. 얘는 늦발동이고요. 늦추입이죠. 이렇게 잡히고 배당판에서 팔릴 겁니다. 얘는 이게 지난번에 이제 성전했다고 팔리는 건데, 이게 승급전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유니카 뛰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유니카를 추천하면 안 되겠다. 자, 이제 유니카가 깨질 일만 남았구나. 자, 여기까지.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추천 경주고요. 인기마 다 불안합니다. 특히나 3번 유니카가 제일 불안해요. 그렇다면 먹을 게 있다. 먹을 거 한번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마자 10경주고요. 뭐가 있나요? 뭐가 없습니다. 이 경주는 짧게 하겠습니다. 4번 제너럴빈드,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난 앞에만 가야 돼. 지난번에 대상경주 선행 못 갔잖아요. 대상경주니까 못 뛴 겁니다. 일반 경주에서 선행 가면 안 잡힙니다. 자. 벨리디 형은 최근에 너무 여력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편성 보십시오. 가간의 뚱지입니다. 이걸로 끝날 확률이 89%. 나도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야 되는데 11%만 200이 나올 수 있다. 1번 아쿠아라인은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없죠. 이거 인기만데 제가 아쿠아라인을 지금 한 4번 추천하고 있죠. 맨날 조개 때만 날라다니고 쌍놈의 새끼는. 슬프고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은 그냥 영양가 없는 추천이고 5번 이건 공백이 있는데 오히려 괜찮아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성의 없죠? 10경주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경주여서 그래요. 4번 10번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재미도 없어. 설명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다. 그래서 맞아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야, 이건 정말 혼돈이죠.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 그레이킨드는 58km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봉화스테이는 편성 만났고요. 공백기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리면 그나마 나은 거고
학산다 코스트 편성. 얘는 완전 맛이 같잖아요. 예전에 선입공급 따라가면서 한 발을 제대로 썼었는데 이제는 그 한 발이 안 나오니까 문제죠. 근데 워낙에 상대들이 약하니까 이렇게 세 마리가 팔리는 겁니다. 아, 찝찝하죠. 그나마 사마 봉화스테이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당이 나온다면 1번 베스트선은 어차피 선행 올인이에요. 다른 말들 늦게 올라올 여지가 상당히 높으니까 뭐 여기서 선행 가는 게 1번, 5번인데 5번만 따돌리면 1번이 선행이죠.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8번 마토스카이는 지금 취입으로 확실히 바뀌고 있고, 근데 오히려 탄탄하고 10번 동진불표도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3번, 6번은 좀 불안하다. 4번은 조금 괜찮고, 조금입니다. 조금. 차라리 복병마들을 한번 노려보자. 1번, 8번, 10번. 이러한 마패들에게도 기회는 있다. 경마는 원래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내내 죽고 있다가도 한 방에 일어나는 게 경마니까 하나만 딱 제대로 맞춰드리면 됩니다. 이번 토요일 그런 하나의 제대로 맞히는 경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고 토요일날 경마단 나가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경마 하시고요. 많이들 찾아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